예, 자, 21번 가보죠. 자, 가등기. 자, 원서 쓴다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원서 쓴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좀 묘하죠, 그죠? 자, 가등기 한번 보자. 자, 가등기는 아까 했지만 가등기는 일단 권리를 추정하는 추정력이 없다 그랬어요. 임시로 해놓는 거야. 우리 등기는 원래 본등기를 줄임말이에요. 이 본등기, 이게 아까 봤던 186조 등기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이게 이제 본등기입니다. 같은 말 파이널 종국 등기입니다. 본등기. 그때 등기한 때 물건이 변동한다. 즉 소유권 변동, 지상권 변동, 지역권 변동한다는 거죠. 본등기에 반대반에 가등기, 임시, 이거는 임시로 해놓는 겁니다. 가등기, 임시 등기. 지금 임시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게 임시로 해놓는 거예요. 우리 건물도 가건물 있잖아, 가건물. 임시로 해놓는 거야. 가건물은 뭐 그거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죠? 동산이야, 동산. 가등기는 일단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어요. 그럼 뭐 해놓냐면 가등기는 임시로 이제, 자, 이건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뭘 보존하려고? 채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은 본등기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물건은 가등기를 못해요.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채권 보존, 가등기. 한번 해보죠. 가등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뭐 해놓으면 가등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 세금이 아니라 좀 수수료 싸니까. 자, 갑이 을과, 자,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자, 본등기를 해버리니까 매매 예약을 했을 때 많이 합니다. 자, 예약만 한 상태니까 본등기를 못 하잖아요. 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만약에 정지 조건이나, 자, 정지 조건이나 시기를 붙였죠. 정지 조건은,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럼 시험 칠 때까지는 아직까지 권리가 없잖아, 그죠? 우리 이때는 이제 등기만 하는 거, 본등기를 못 하고. 이런 정지 조건이나 시기, 뭐 내가 시험 치면 10월 28일 날 주겠다. 이때까지는 아직 소유권 등기를 못 하니까 나중에 할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여기 채권이잖아.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 한번 보죠. 자, 현재 이제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 앞으로 이제 을 앞으로 요 건물로 할까요? 자, 건물로 2월 1일 날, 자, 예약하고 가등기 한다고 하죠. 그럼 여기다 자, 소유권 이전, 요게 본등기인데, 이건 지금 예약 단계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본등기를 못 하죠.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등기 원인이 이제 여기 이제 2월 1일 매매 예약 아니면 정지 조건 시기죠. 여기 소유자라고 하지 않고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2월 1일 날 등기 이순위 했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잖아. 얘는 그냥 채권자일 뿐이야.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가 아직 갑이니까 2월 1일 등기해줘도 이 사람이 자기 소유물이니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3월 1일 날 팔아서 병에게 매매. 그러면 본 매매했으니까 이제 여기 앞으로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소유자 병으로. 여기다가 이제 3소유자 병. 이렇게 등기해 줄 수 있어요. 3월 1일 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이게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소멸당할 우려가 있어. 나중에 이제 가등기 했다가,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자, 예약 완결권이 그냥 기간을 5년 정했다고 하죠. 그럼 5년 있다가 예약 완결한다. 또 정지 조건이 성취돼서 시험에 합격했다. 자, 10월 28일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이제 본 매매가 되니까, 자, 그러면 본 등기 합니다. 본 등기를 10월 28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조심해야 돼.
사순위로 해야 되는데 사순위 하지 않고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순위로 요걸 그대로 써먹어요. 이렇게 이순위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소유자 이렇게 등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하고 소유자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등기는 언제 했느냐? 10월 28일 했어요. 얘는 3월 1일 했죠. 소유권이 이제 두 개잖아요. 한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 두 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물 1소유권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3순이고 얘는 4순이니까 뭘 말소시키겠어요? 요걸 직권 말소시킵니다. 왜? 2순위보다 후순위니까. 직권으로 말소당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걸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 그래. 가등기를 해놓으면 본등기가 4순위가 아니라 2순위, 순위를 보전해 놓는다. 물건 변동은 10월 28일 발생하지만 순위는 2순위가 되는 거야. 결국 순위가 소급한다는 거야. 순위가 4순위가 아니라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 소급적 효력. 이퀄, 자, 순위 보급, 그 다음에 순위 보전의 효력. 이겁니다. 물건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해 순위만 2순위가 돼. 이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자,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자, 갑과 을이 공동 이렇게 신청합니다. 본등기는 얘는 직권 말소당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본등기 해줄 사람은 갑입니다. 갑이 가등기 설정자죠. 가등기 설정자가 의무자고 가등기권의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본등기합니다. 자, 그럼 대입하러 가죠. 21번 답이 1번인데 틀린 것.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한 후, 이건 갑을이 바뀌었네. 갑을이 여기 을이고 여기 갑이네요. 갑이 가등기한 후 을이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럼 본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합니다. 얘는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자, 답은 현재 등기 명인 병에게, 여기 틀렸어요. 현재 명인 병에게 아니고 과거 소유자 을에게, 과거 소유자 을에게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본등기는 누구한테 한다고? 옛날 소유자 을한테 해야 돼. 현재 소유자 병은 아니야. 이건 직권 말소당할 사람이야. 과거 소유자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행사해야 된다. 답이 1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해설서 잘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정답 보리 1번. 가등기 후에 제3자를 병이라거나 병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된 경우 심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앞전자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권 행사할 것이고 심표 제3자 병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계속 출근나간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냥 읽어나간다. 자, 가등기 후에 한 줄거세요.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기억해야 돼요. 자, 답이 1번이고 2번 올라갑니다. 2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이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건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채권이잖아. 채권을 정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이렇게 채권 양도할 수 있죠.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 양도니까 부기등기해야 되겠죠. 2에 1 이렇게 부기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합니다. 권리 이전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정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에 대한 줄거세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3번 아까 나왔던 거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줄거세요. 가등기가 있더라도 권리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가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되는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4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유효하나. 중간 처분이 병이야, 병. 병 앞으로 처분은 유효하나.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면 그 중간 처분에 의한 등기, 즉 병의 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본등기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잃는다. 고로 어떻게 말씀한다? 직권 말씀합니다. 직권 말씀. 이 뜻이에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2순위가 되니까 여기 후순위가 되잖아. 후순위니까 효력을 잃어서 직권 말소한다. 4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주로 나간다.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은 조심해야 돼.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한테 요때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 한때로 2월 1일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퀄 저거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 발생한다. 그래서 자주 나와요. 자, 22번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등기 중요하니까. 22. 갑 소유 토지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옳은 것. 답은 너무 쉽네요.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관계 존재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답 1번. 무조건 가등기가 나오면 권리가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거의 답이에요. 답 1. 2번. 을이 가등기에 본등기하면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뭘로 바꿔야 돼? 을은 가짜를 빼야죠. 그냥 가짜가 빠지고 본등기 격려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에게 하면 안 되죠?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4번.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 하면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정인지 아니다. X입니다. 직권 말소당합니다. 정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당한다. 물상보정인이 아니에요. 5번. 을은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 정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23. 기출문제네. 물권 소멸 틀린 것 같습니다. 자, 1번. 소유권은 영구적입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100년, 200년 가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2번. 자, 용익 물권은 20년 걸려요. 지역권은 2명 더 적어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완성한다는 것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다음 3번.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자,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권이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면 임차권하고 소유권이 같은 사람께 됐죠? 혼동입니다. 그러면 혼동으로는 일어났지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찾아 나옵니다. 자, 이 땅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차권. 요게 2월 1일 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순위에 4월 1일 날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임차인이 여기 땅 농사 지니까 농사가 잘 되고 샀어요. 한 5월 1일 날 그러면 소유자
을이 돼서. 그러면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같은 사람 되니까 혼동이 일어났죠. 얘가 없으면 임차권 소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순위가 있으니까 이건 소멸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거꾸로 요 저당권 밑에서 여기서 혼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소멸하죠. 저당권보다 먼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 조심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과 점유권 동그라미죠.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해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한다고 하여 점유권은 절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게 뭐죠? 점유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손에 뭐 쥐고 있어요? 볼펜 점유하고 있잖아. 또 볼펜 소유하고 있잖아.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한 사람한테 기속해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한다. 자, 25로 갑니다. 25. 자, 혼동 개념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요약지 와보세요. 혼동은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73쪽 와보세요. 73페이지에 맨 밑에 191조 박스 조문 혼동으로 인한 제한물권 소멸입니다. 혼동 동그라미 치고 등기 X입니다. 등기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소멸해. 자,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또 다른 물건이 제한물건이에요.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는 다른 제한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항 여기 아까 나왔죠?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두 항 규정, 즉 혼동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보면서 정리하죠. 25번 와보세요. 25. 혼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을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한 후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자 보세요. 자, 이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였어요. 자, 그런데 지상권을 줬는데 지상권을 제표서 병은행에 가서 돈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줬죠. 병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은 지상권을 객체하고 있어요. 이 땅이 객체가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지상권자 이 땅을 샀다는 거죠.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을이 소유자이면서 지상권이니까 혼동이잖아. 얘가 없으면 지상권을 소멸해요. 그런데 이게 소멸되면 이 병이 저당권이 손해보잖아. 그래서 이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혼동이 일어났지만 소멸 안 합니다. 항상 소멸하지 않는 게 제3자 보호할 목적이 있는 경우. 소멸 안 해요. 자, 다음 2번. 채무자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토지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왜? 후순위니까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혼동. 갑의 땅에 1순위 을의 저당권, 2순위 병의 저당권입니다. 근데 병이 이 땅을 나중에 사가지고 아니면 상속받아가지고 소유자 병이 된 거죠. 여기 혼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저당권 선순위니까 뭐 소멸합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을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아요.
항상 후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합니다. 자, 3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이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갑이 가지는 지상권이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같은 사람께 됐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지상권자가 을입니다.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땅에 더해서 또 저당권자가 병이죠. 그래서 자기 객체의 자기거니까 이건 필요가 없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지상권자하고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니까 을의 저당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답이 4번인데 보세요. 갑 병 소유 토지에 갑의 1순위 저당권, 을의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자, 1순위가 갑입니다. 갑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 이게 잘못됐네요. 갑이 1순위잖아. 자, 이거는 소멸 안 합니다. 병 소유 토지에, 병의 땅이죠. 1순위에 을이 저당권, 2순위에 1순위 갑이 저당권이죠. 갑이 저당권, 2순위에 을이 저당권이죠. 을이 저당권. 자, 여기서 되는데 여기서 땅을 샀죠. 자, 땅을 삽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극단적으로 항상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하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피담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 여기 1억이었어요. 아직 땅 사기 전이죠. 자,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으면 돈을 안 갚으네. 경매 들어가서 이 땅이 만약 1억 5천에 경락이 됩니다. 1억 5천에. 그러면 얼마씩 받아요? 1순위가 얼마 받죠? 1억. 다 받죠? 2순위 얼마죠? 5천만 원 받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만약 혼동이 일어났다고 이게 소멸해버리면 갑은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을이 얼마 다 받아요? 1억 다 받고 얘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선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1억 다 받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하니까 얘가 2순위로 그대로 있는 거죠. 1순위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항상 선순위에서 혼동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답이 5번. 근저당권자 갑이 근저당 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러면 혼동이죠. 혼동으로 근저당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어. 소유권이 무효니까 혼동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근저당은 당연히 원래 상태로 부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총론을 마치고 좀 어려운 걸 마치고 점유권 강론으로 갑니다. 자, 이제 강론 점유권. 점유권에 꼭 두 문제가 나와요. 자, 점유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점유권 1번 갑니다. 점유에서 틀린 것. 자, 답이 3번인데 3번부터 좀 정리하겠어요. 자, 항상 우리 점유는 우리 토지 얘기입니다. 자, 토지는 이 위에 건물 소유자가 갑이에요.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은 땅 위에 지어야 되잖아. 건물 소유자가 이 땅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근데 건물 소유자 갑이 현재 여기 안 있고 저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가서 한 1년 유학 갔습니다. 여기 안 살고 있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집을 팔았어요. 자, 소유권 이전해서 을 앞으로 팔면 소유권 이전을 2월 1일 해줬다. 그러면 이전 등기한 날부터 을이 점유한 걸로 추정돼요. 소유권 이전이 포인트입니다. 보통 등기 넘겨준 날 점유도 같이 넘겨주잖아요.
등기는 기준 날 이사 들어온다는 거죠. 거의 상식적으로. 답이 3번이야. 조심해야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 아니라 이전으로 바꾸세요. 반대 외워야 돼.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겁니다. 이전입니다. 이전 보존이 아니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 등기 명의는 그 무렵, 즉 이전 등기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즉 갑으로부터 당의 토지에 대해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가로 열고 판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점유도 이전받은 걸로 본다. 우리 유명한 판례입니다. 반대 오셔야 됩니다. 이전 등기일 때야. 보존은 뭐야? 보존은 남한테 산 거야, 안 산 거야? 안 산 거잖아. 그래서 보존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이전. 답이 3. 자, 1번 올라갑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누가 점유한다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건물의 동그라미 쳐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다 외워야 됩니다. 땅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자, 2번. 자, 이런 뜻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자,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고 하죠. 갑의 땅을 이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갑의 동의도 안 받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언제 소유자 되죠? 지분과 기둥과 주변만 갖추면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이제 이 땅을 점유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을이 이 집을 세를 놨어. 임대를. 병한테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을은 여기 안 살고 있어. 을은 여기 안동인데 서울 가 살아. 그럼 이 땅은 지금 누가 점유한 걸로 본다? 소유자 을이 점유한 걸로 본다? 임차인 병이 점유한 걸로 본다? 누가 점유한 걸로 본다? 조금 전에 했잖아. 땅은 누가 점유한다고?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러잖아. 소유자가. 조심해. 이 사람은 건물만 임차인이 점유하지 땅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이 건물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건물 철거라 그래야 돼? 을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병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렵다는 거야. 1번 조심해야 돼.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거로 본다. 판례. 자, 그러면 2번 갑니다.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이 사람 아직 소유권 등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 건물 부지의 점유자다. 잘 기억해야 돼요. 아직 등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양수인이 점유자입니다. 자, 4번.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보조 우리 점원 이런 사람이죠. 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됩니다. 자력구제권은 도둑놈 잡는 거죠. 5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부지 땅은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 점유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판례입니다. 무조건 땅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자, 그 2번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간접 점유. 자, 우리 점유자 좀 정리하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마지막 생각하고 점유자, 점유권자 줄임말이죠. 자, 직접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 자, 남한테 빌려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대표적인 애가 임차인이잖아.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죠. 다음, 직접 점유자. 세 번째, 상속인입니다. 무조건 점유자 그러면 자, 세상 떠올라야 돼.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3명을 점유자라 그래. 다음,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자가 아닌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자, 점유 보조자는 자, 보조만 하는 사람이잖아. 자, 우리 점원, 알바생, 점원, 다음 근로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점유 보조자죠. 우리 저기 뭐 삐끼 뭐 시험 안 나오니까 점원, 근로자, 공무원 요 정도가 대표적인 점유 보조자입니다. 이 사람도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서 이 사람은 아까 했지만 점유 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갑의 땅에 을이 불법으로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점유자다. 그러니까 갑은 을 보고 건물 철거 청구해야 돼. 여기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여기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은 점유자야, 점유 보조자야. 점유 보조자니까 갑이 알바생 보고 야 건물 철거하라 안 돼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좀 기억하고 2번 갑니다. 간접점유 틀린 거예요. 자, 1번 간접점유, 점유 매개자 같은 말 직접 점유자입니다. 점유를 매개하는 사람 직접 점유자야.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 점유로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 가능해요. 2번 간접 점유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는 자 법률 행위로도 가능하고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도 발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답이 2. 자, 3번 조심. 3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어요. 직접 점유다 그러면 임차인으로 바꿔 읽을 줄 알아야 돼. 임차인이 점유를 임의로 빌려줬어요. 그럼 침탈이야? 침탈이 아니야? 침탈 아니라는 거죠.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건 아니다. 침탈된 거 아니니까 뭐 못한다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침탈이 아니다. 고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점유 매개 관계가 소멸됐어요. 점유 매개가 끊어졌어요. 임대차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즉 임대인은 자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근데 임대차가 무효라도 아직 임차인이 이사 안 나가고 있으면 간접 점유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있다. 다음 3번 중요 표시하세요. 3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답 4번 일단 체크해 놓고 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77페이지 와보세요. 요약책 77 77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이제 박스 안에 197조 점유의 태양 이건 만내와야 돼. 태양은 모습이나 모양 양 모양 태양 저 하늘이 선 태양이 아니고 모습 모양. 자, 이랑 점유자는 점유자 그럼 어떻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소유여사 뭐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거기 무과실이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점유는 다 좋은 걸로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게 답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2항은 본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야. 제기된 때부터. 오늘 패소했다. 오늘부터가 아니고 1년 전 소송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점유해서 본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외워야 돼.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소송이 제기된 때로 소급해서 악의 점유로 본다. 자, 대입 바로 옵니다. 그럼 답이 이제 3번에 4번 나왔어요. 4번. 자,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로 무과실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무과실 빠져야죠. 무조건 점유해서 추정한다가 나오면 무과실을 찾아내야 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잘 기억해야 돼. 자, 무과실을 점유는 추정 안 돼요.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입증 안 해도. 답이 1번 올라갑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야, 점유자가 아니야? 점유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어. 권리가. 점유 방해자에게 대해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 3개 적어봐.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그 3개 합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러잖아.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점유물 방해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점원 근로자 공무원은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을 못하니까 누가 해야 돼? 슈퍼의 사장이 해야 돼. 점유자가. 다음 2번.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를 전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이건 타주 점유입니다. 남의 지분은 남의 거니까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입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부동산은 아까 뭐가 추정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은 뭐가 추정돼? 점유가 추정돼? 등기가 추정돼? 등기가 추정되죠. 그 얘기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정확해요. 자, 그래서 등기에만 추정되지 점유자는 추정이 안 됩니다. 부동산은 5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기한 소송은 전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권하고 본권은 완전히 반대 말이잖아요. 자, 오른쪽 5번 갑니다. 점유의 형태 같은 말, 태양. 틀린 것. 1번.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자의 점유는 물건을 빌려 쓴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점유야? 타주 점유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명의수탁자야. 명의수탁은 이름 빌려준 사람이죠. 이름 빌려준 사람은 그 물건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타주 점유죠.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입니다. 타주 점유자입니다. 답이 3번.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대표진에 누구라 그랬죠? 임차인은 당연히 타주 점유자입니다. 자, 밑에 해설서 3번 좀 정리하죠. 해설서 3번. 직접 점유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은 전부 타주 점유자입니다. 다음 밑에 해설서 바로 나오네. 4번, 5번. 해설서 갑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물을 지는 매도인의 점유는 이거는 타주 점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없는 거죠? 타주입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 다시 올라가 보죠. 4번.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뭡니까? 매수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해제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점유로 바뀌어?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매도인이야. 매도인을 물건 넘겨야 되잖아. 그럼 타주로 바뀌어요.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제 물건 넘겨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주 점유입니다. 자, 다음 7번 갑니다. 7번. 점유에서 틀린 것. 자, 1번. 자, 타주 점유자 읽어보세요. 아직도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점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자입니다. 자, 자주는 스스로 마치 주인처럼 생각하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야.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점유. 붙이면 자자죠. 소유의사. 뭐 대표적인 내가 물건,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매수인의 점유죠. 자, 매수인은 왜 물건 사요? 자기가 소유할 의사 가지고 사죠. 객관적으로. 매수인의 점유. 대표적으로. 또 경락 받은 사람, 경락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주 점유죠. 또, 정여받은 사람, 수정자. 이런 사람들이 자주 점유고, 다음 반대 타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죠.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유. 쉽게 말해서 빌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린 사람. 뭐 전세권자. 남의 물건 빌렸잖아. 소유하겠다는 없죠. 그럼 빌린다는 거예요. 임차인. 명의서탁자. 뭐 분묘 기지권자. 타주가 더 많아요. 분묘 기지권도 남의 땅 빌린다고 생각하잖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분묘 기지권자. 대표적인 타주죠. 자, 거꾸로 이제 매수인의 반대 매도인이죠. 물건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제 타주로 바뀌죠. 이거 경매 당한 사람, 또 정여 공짜로 주는 사람, 이건 타주죠. 자, 이거 하나씩 가봅니다. 그럼 왜 자주와 타주가 중요하냐? 자주 점유자, 요 사람만 시효 취득을 해요.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을 해요. 타주는 100년, 만년 지나도 시효 취득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먹고 사는 게 전부 시효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 없으면 변호사가 굶어 죽어요. 자, 무조건 땅 사건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전부 시효 취득 주장합니다. 시효 취득. 모르면 시효 취득이. 다 20년 지나니까. 자, 가보죠. 이제 1번. 타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 대표적인 우리 임차인 생각하란 말이야. 임차인이 그 명의로, 자, 우리가 여기서 타주에서 자주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 바뀌는 거. 그럼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 자, 요건 좀 정리합시다. 자주 나오니까. 타주에서 자주로. 78페이지 와보세요. 78. 자, 맨 위에 4번. 점유 형태의 전환. 동그라미 1번.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기억해야 돼요. 타주 점유자가 줄거 새로운 권한입니다. 그 새로운 권한이 바로 자주의 권한이라는 거야. 새로운 권한인, 자, 임차인이 매매에서 매수인이 됐다. 정여에서 정여받았다. 경매에서 경락받았다. 그러면 자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운 권한이기 위해서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로 바뀌어요. 얘가 나왔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땅 빌려서 농사 짓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땅을 샀어요. 땅을 매수인이 됐죠. 그러면 자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할게. 자, 상속은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한이 아니에요. 매매나 정의를 받아야지 상속받는 것은 자주점유 권한이 아닙니다. 다음 니은. 타주점유자가 간접점유자가 바로 소유자예요. 간접점유자 즉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자주로 바뀝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겠다고 소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자주로 바뀌어요. 임차인 임대인 뭐, 야, 내가 이제 소유자로 내가 이 땅 계속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주로 바뀌어요. 그렇게 말로 해야지 당구장 표시 내려오죠. 임차인이 임대인 모르게 설명시 등기를 하거나 대장에 등록한 경우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한테 내가 사겠다 하든지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말로 해야지 그냥 설거머니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거나 지적소관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장에 이름만 올리면 자주점유 전환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20년 가도 시효치도 못한다는 거야. 자, 그게 1번 얘기입니다. 자, 7번. 문제 전부 다 요약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집을 안 봐서 그래. 기억.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뭘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에서 이거 자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조금 전에 했잖아. 등기한 것만으로는 자주 안 된다 그랬잖아. 이전 등기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를 표시하여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말로 표시해야 돼. 말로. 2번 상속. 상속은 새로운 권은 아니라 그랬죠.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줄거세요. 새로운 권은 가로 열고 매매 등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상속인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자주 나와요.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 갑이에요. 이 사람이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이제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 되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타주점유였어. 이 땅을 임차인으로 농사짓고 있어. 임차인. 타주점유자잖아.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만약 을이라고 하죠. 을은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 그럼 뭘 이어받아야 돼? 타주를 이어받는 거예요. 타주를. 자기가 이제 차주가 되려면 요 상속이 아니고 상속이 아닌 다른 권한이 있어야 돼. 그건 이 사람이 땅 주인한테 가서 땅을 샀든지 매매로 사든지 정여로 정해받든지 이런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지 상속 가지고는 자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답은 3번이네요.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 줄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자주와 타주는 딱 점유 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점유 시작 당시, 점유 개시 시점, 요때를 기준으로 해. 자주와 타주는. 자,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경계인데, 여기 경계예요. 갑이고. 자, 이게 경계인데, 요만큼이 경계라고 생각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알고, 요걸 자기가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점유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의 땅인데 자기가 점유하고 있죠. 그죠? 이때는 자주가 됩니다. 1월 1일이야. 근데 한 달 있다가 2월 1일 날 청량하니까 이게 남의 땅이더라. 그럼 자주다, 타주다? 조금 전에 했잖아. 어느 기준이라고 그래서 점유 개시 시점이죠. 점유 개시 시점이니까 자주가 됩니다. 나중에 남의 땅 알아도 자주야. 그런 얘기입니다. 답이 3.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자주야. 나중에가 포인트야. 나중에 그러한 사정, 남의 땅인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런 사정만으로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 개시 시점 기준이야. 이게 시효체득에서 시효체득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답이 4번. 토지의 점유자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가 바로 피고로 이런 말이야. 소송에서. 피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토지 점유자가 원고로 소송에서 원고로 졌어요. 원고로 지면 계속 자주로 추정됩니다.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말은 자주점유 추정됩니다. 4번과 5번 구별하세요. 자, 4번은 토지 점유자가 땅 주인을 상대로 해서 자, 소유권 이전서에 졌어요. 그래도 원고로서 졌으니까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반대 5번입니다. 우리 거꾸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야. 점유자가 피고야 이제. 피고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했어요. 그러면 피고인 점유자가 졌죠. 점유자가 졌으니까 점유자는 땅의 점유를 이전해 줘야 돼. 그러면 타주로 바뀌어요 이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줄 것이에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구별 잘해야 돼요. 4번하고 5번 거꾸로 잘 냅니다. 4번은 토지 점유자가 원고로 소송했다가 졌어요. 그러면 계속 자주 점유로 추정돼요. 그래서 한 20년 지나면 시효체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5번은 점유자가 피고로 졌어요. 피고로 졌으니까 토지 점유를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니까 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니까 시효체득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09로 갑니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민법의 양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 사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해? 자, 09로 갑니다.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 이겁니다. 항상 동사는 뭐한 사람이 추정된다 그랬어요? 점유입니다. 점유. 동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돼요. 부동산은 뭐한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돼? 등기죠. 등기. 항상 그려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1번 얘기입니다. 1번. 자, 점유 줄거. 점유는 동산, 등기는 부동산. 항상 추정력 나오면 동산은 점유한 사람이 권리로 추정되고 부동산은 등기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항상 사회생활 하면서 이걸 머리에 그리면서 해야 돼요. 내가 땅 샀다, 집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내가 시계 샀다, 반지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 돈은 나중에 줘도 됩니다. 외상 주면 돼. 아시겠어요? 돈 줘야 소유권 취득한단 말 없어. 부동산은 뭐한테 소유권 취득? 아까 186조 했잖아.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돈 줘야 효력 발생한다. 아니잖아.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동사는 점유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자, 1번 갑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두 개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걸로 추정됩니다. 원인, 절차, 적법 추정. 자, 2번 또 나오네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나왔네. 추정돼? 안 돼? 안 되죠?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 발생 원인들은 계약관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추정력이 나오면 가등기는 추정 안 된다. 이렇게 탁탁탁 이제 읽혀져야 돼요. 다음 3번 중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요거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잘 기억해야 돼. 부동산은 뭐에 추정돼? 등기가 추정돼. 그게 79페이지 와보세요. 또 79페이지 요약집 79페이지. 우리 휴가 동안 정말 많이 놀면 안 됩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는 우리 1차 기출문제집 있잖아. 그걸 짝수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홀수만을 보든지. 오전에는 민법, 오후에는 학계로 내가지고 그걸 한 바퀴 돌리고 오세요. 10년치 기출문제 있잖아. 그러면 이제 딱 그 방학 끝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리고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체크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안 풀리는 거 막 찾지 말고. 자, 제200조 보세요. 제목이 권리적법 추정. 그리고 이건 동산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쳐. 점유자가 앞에 대고 동산.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겁니다. 동산은 점유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돼. 요거는 부동산에 적용 안 된다는 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점유는 적용 X라고 돼 있잖아.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이거야. 부동산에는 뭐가 추정된다고? 등기만 추정돼. 자, 그럼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결혼합의제 판례 나왔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정의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됩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는 않는다. 자주점유는 계속 추정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네. 9번에 4번. 조금 전에 읽었던 판례.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어요. 즉 매매를 주장했어. 내가 땅 샀다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죠. 만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고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그게 정답풀이 4번. 조금 전에 요약지 봤던 판례야. 4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정의와 같은 무슨 점유?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샀다고 주장했는데 산 게 없어요. 그래도 계속 자주는 추정된다. 그런 경우에도 그 밑에 줄 심표다음 그러한 사유만으로 즉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는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자, 이 땅을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점유하니까 뭘로 추정되고 있어 지금? 농사 짓고 있어. 뭐로 추정되고 있어? 이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되니까 을이 나는 자주점유다 입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 이 사람은 나는 샀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매수했다 저기 말 필요도 없어. 저 같은 사람 소동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병신 같은 것들이 나 매수했다 인정을 하는 거.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정되니까. 이 변호사가 몰라가지고 지금 이 주장한 거예요. 바보같이. 얘는 할 필요도 얘가 뭐야 이거 없다는 걸 얘가 증명을 해야 돼. 야, 너 이걸 이 증명을 못했으니까 계속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입니다. 매매 사실이 인정 안 된다. 정의 사실이 인정 안 돼도 계속 자주는 추정돼요. 이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이게 없다는 거, 무효라는 걸 갑이 증명해야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 증명을 못하니까 추정이 안 깨지니까 을이 20년 지나면 시효취득 하는 거야. 이런 게 뭐라 그래? 심정은 있는데 물정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게. 시효취득 들어가면 거의 물정이 없습니다. 왜냐, 한 50년, 60년 된 땅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고, 손자, 정손자끼리 싸우는데, 지금 농사 짓는 놈이 거의 95% 이깁니다. 뭐 찾아가, 이거. 정명이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처음 어디에서,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 뭐가 많이 나? 불이 많이 나잖아요. 땅 문서, 집 문서 다 나가고 없어요. 정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효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 땅 문서, 집 문서 잘 찾아보세요. 돌아가실 때 거기다 딱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알려주고 가니까 뭐 난리 나는 거지. 자, 그 조심하고 4번. 5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만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자, 점유 계속 추정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시효취득은 몇 년 점유해야 돼요? 20년 점유해야 시효취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을 계속 입증을 못 하잖아. 딱 2개만 입증하면 돼.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돼. 을이 이제 내가 1980년 1월 1일 날 점유 시작했다. 현재 2001년 1월 1일이다. 딱 2개 입증했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점유로 추정돼요.
그럼 몇 년 점유율 추정돼? 80년부터 2000년 1월 1일 그러면 20년 추정되는. 그러면 이제 판사가 피고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해줘요. 두 개만 입증하면. 전후 양시입니다. 요때 여기는 A가 점유했고 여기는 을이 점유도 마찬가지야.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요 점유 승계만 인정된다면 계속 추정됩니다. 자, 그렇게 입증합니다. 다음 11로 갑니다. 실은 중요 표시하세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건 한 문제 꼭 나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는 우리 요약집 80페이지입니다. 80쪽. 80쪽이 아니고, 맞습니다. 79 페이지. 찾았어요? 밑에도 다음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땡땡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자, 요거죠. 거꾸로 바꾸세요.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 회복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 이 둘이서 계약 체결 안 한 거야. 계약 관계가 있다면 계약으로 해결하면 돼. 계약을 안 했으니까 201조, 202조, 203조로 해결합니다. 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우리 개자는 갑이 이 개의 주인이에요. 개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개를 훔쳐갔어요. 개가 쌍둥이였어요. A가와 B개가 쌍둥이야. 신둥이야. 일란성 쌍둥이야. 을이 훔쳐갔어요. 훔쳐가는 게 뭐죠? 침탈자, 도둑놈이죠. 근데 이 A개를 훔쳐갔어요. 자, 그럼 이 A개는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죠? 누가 소유자로 추정돼요? 지금까지 배웠잖아. 이 A개는 을이 소유자로 추정돼, 갑이 소유자로 추정돼. 을이 소유자 추정되잖아. 도둑놈이지만 일단 동산이니까 걔는 동산이야. 사람 빼놓고 움직이는 건 다 동산이야. 파리, 개, 소, 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전부 동산이야. 붕어새끼, 잉어새끼도 동산입니다. 법에서는 사람 빼놓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의 주체야, 주체. 객체가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 추정돼. 그럼 갑이 이제 이 사람이 이 개를 입증해야 돼. 입증해서 이렇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찾아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 찾아오면 이제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이잖아. 점유 회복자와 현재 점유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금방 찾아오면 좋은데, 자, 이 사람이 소유권 증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3년 걸렸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개가 암캐였어요. 암캐가 또 새끼도 많이 났어. 개 새끼.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개 새끼. 이거 과실이야, 과실. 과실은 사과배만 과실이 아니고 동물 새끼도 과실입니다. 또 이자는 법정 과실이라고 그러고. 자, 과실. 그럼 개새끼를 또 몇 명이 낳느냐? 축구선수 만든다고 11명이 낳았어요. 개새끼를 1명. 그럼 나중에 이제 한 3년 있다가 이게 도둑을 돌려줘야 되잖아. 소유물 반환 청구로 돌려줄 때 훔쳐왔던 어미개만 돌려주면 되느냐? 개새끼까지 다 돌려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야 또. 그리고 또 만약에 안 훔쳐왔다면 3년 동안 사료값을 갑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료값 냈잖아. 그럼 사료값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도둑놈이 남은 게 가져와서 키웠어. 살쪘다고 사료값 달라 그런다? 못 달라 그런다? 그게 이거야 바로.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선이냐 악이냐가 달라요. 자, 선이라는 것은 이 개가 나무 개인 걸 모르고 점유한 사람이죠. 자기 개라고 잘못 믿은 거죠. 악이라는 것은 남의 소유물을 알고 있는 거고, 선이는 조금 잘못한 거고, 악이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선이는 좀 보호하고 악이는 아예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201조와 선이 점유자라면, 자, 이 개가 자기 개인 줄 잘못 알았다면 개새끼는 반환 안 해도 됩니다.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선인은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개새끼는 반환 안 하고 어미개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아기는 다 돌려줘야 되고,
다음 202조는 자, 을이 이제 개를 훔쳐와가지고 보신탕 해 먹었어요. 나쁜 놈이죠.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 손해배상을 얼마에 주느냐? 선의하고 악의하고 달라요. 악의는 나무개를 알았으니까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그 사람은 선의는 현존 손해만 배상하면 돼요. 그럼 조금 배상이죠. 그 다음 203, 요거는 비용이야. 자, 이건 사료값은 당연히 반환 청구합니다. 자, 비용은 필수적 들어가는 비용하고 유익비입니다. 자, 필요비는 전액 상환 청구, 유익비는 선택이죠. 지출액 또는 정가액을 선택해서 청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유익비는 법원에서 상환하는 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이 유예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보도록 하죠. 200 밑에, 맨 밑에 방가로 1, 선의 점유자만 과실취득권. 자, 다음 장 넘기세요.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과실 취득합니다. 개새끼 취득해요. 선의 점유자만. 2항, 악의 점유자는 안 돼.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만약에 개새끼를 소비했거나 요 과실은 잘못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하면 과실의 객값 보상해 줘야 됩니다. 다음, 그 동그라미 2번 내려와서 기업 과실의 종류, 천연 과실, 사과배, 개새끼, 소새끼, 법정 과실, 물건 사용이익도 포함합니다. 이 동그라미 디귿,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니까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의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합니다. 자, 방가로 2번, 202조, 불법행위 책임이야. 점유물이 언더라인,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동그라미 악의의 점유자는 객값 전부 다 물어줘야 돼. 손해 전부 배상해야 하며 잘라주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마지막 맨 밑에 오른쪽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오른쪽 1항이 필요비 1항. 점유자가 언더라인 나와 있죠. 점유를 반환할 때입니다. 개새끼를 반환할 때 비용 청구합니다.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적 사료값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개새끼를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실하고 통상 필요는 퉁친다는 거야. 2항 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경우는 유익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선택을 누가 하죠?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정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항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해 줄 거고 허용은 유예시켜 준다는 거야. 유예하면 유치권 X 이렇게 됩니다. 자, 무조건 비용이란 말이 나오면 비용은 유치권이 성립한단 말이야. 비용 못 받으면. 근데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면 기간이 아직 도래 안 했으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대입으로 옵니다. 자, 11번 가보죠. 답이 11번에 1번 조심해야 돼. 요거는 지금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계약 관계가 있다.
갑이 을과 개를 빌려왔다. 임대차 해왔다. 임대차 해왔다면 임대차 여기에 법이 있다면 요걸 적용해야 돼. 이런 계약관계 없을 때만 요게 적용됩니다. 그게 답 1번입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줄거세요. 계약관계 등 그러면 적용 안 돼.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한 가진 경우 예컨대 임차인인 경우는 그 상환에 대해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니합니다. 계약관계가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답이 1. 자, 2번. 과실 취득권이 있는 선의 점유자란 그 개념 정립하고 선의 점유자는 모르는 거야.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잘못 믿은 점유자를 말한다. 또 그와 같이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2번 질문 잘 기억하고요. 다음 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202조네요.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선의 점유자라도 어디서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언제부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하니까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악의로 본다. 5번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자, 다음 13번 가보시죠. 13. 이것도 우리 기출 문제네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옳은 것. 자, 기억. 필요비 요게 틀렸어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로 바뀌어야 돼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만 가능해요. 필요비는 안 돼. 다음 니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된 경우 소유여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는 소유여사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손해 전부 배상해야 한다. 정확하고 니은. 티건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일체의 필요비가 아니고 통상의 필요비죠.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일체를 통상의로 바꿔야 돼요. 리얼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하나여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답이 3번. 자, 15로입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어른 적법한 권한 없이 읽으세요. 적법한 권한 없이니까 계약 체결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적법한 권한 없이 계약 체결 없이 갑 소유권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갑은 을에 대해서 그 물건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을이 그 물건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개로 했지만 물건으로 한 거죠. 물건. 자, 1번 답인데요. 을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적시가 아닙니다. 적시가 아니고 적시가 아니라 자 읽어보세요. 자, 불러드릴게요. 적시가 아니고 점유물을 반환할 때입니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청구는 언제 한다고? 점유물 반환할 때, 개새끼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203조 답이 1.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해 있다면 그 비용은 당연히 필요비겠네요.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자 손해배상해 줘야죠. 을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나쁜 놈이죠. 손해 전부입니다. 손해 전부 배상해야 한다. 202조.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는 선택이죠. 선택.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하나여
누가 선택한다고? 소유자 갑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만약 을의 점유가 줄거돼요. 불법 행위로 개시됐어요. 불법 행위 점유자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불법 행위로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을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16번 하나 하고 갈까요? 자, 보너스를 한 개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개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공법, 목요일 공법 이렇게 됩니다. 자, 16 갑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어요? 오늘 꽤 많이 했으니까 집에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10번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 이전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비용을 지출했네. 줄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틀린 거, 무효인 경우 그러면 바로 계약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201조, 202조, 203조 바로 이거예요. 무효인 경우 201, 202, 203이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자, 답 4번부터 가보세요. 답이 4번. 가보죠. 자,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자, 유익비 지출하면, 자, 선택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죠. 도둑놈한테 선택시키면 안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갑이 선택합니다.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 정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을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장난쳐요. 을이 아니죠? 갑, 소유자 갑의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 4번 찾아냅니다. 무조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오면 청구권 선택권자가 누구라고? 소유자, 같은 말 회복자 갑이 선택해야 돼요. 답이 4. 자, 나머지 이제 좀 옳은 질문이에요. 1번, 특히 줄 1번. 선의의 을이 갑이 제기한, 자, 줄거세요.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했어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그랬어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야. 소가 제기된 때 이후의 과실은 악이니까 반환하여야 한다. 요거를 이제 차주네요. 3번, 2번. 악의의 을은 과실은 잘못이죠.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면 자, 객가 물어내야죠. 대가를 회복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회복자에게. 2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보신땅 해먹었다 그랬죠. 을이 소유여사가 없는 선의점유자. 소유여사가 없으니까 손해 전부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5번. 만일 을이 병에게 보수공사를 도급하여 병이 건물을 수리한 경우. 자, 을이 누구죠? 점유자잖아. 점유자만이 갑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자입니다. 네, 정확해요. 답이 4번. 이렇게 해서 점유권 마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휴가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소유권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들 하셨고, 내일 개론, 그다음 모레 공법입니다. 자, 휴가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한 1차를, 2차는 안 하더라도 1차 기출문제 있죠? 그걸 한 바퀴 정도 좀 돌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좀 편해요. 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